러시아가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말 요즘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러시아는 스톤 에이지,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올림픽 때도 사람들이 안 했던 전 세계 한마음 한뜻이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러우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전 세계에 이렇게 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한 곳을 공격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쭉 정리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 파악해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역사 공부와 경제 공부가 이번 일주일에 다 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국가들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 인터넷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기업가 정신으로서 또 인기가 급상승 중이죠. 머스크 고마워요. 우크라이나에 인프라 붕괴됐는데 인터넷 지원하면서 이거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으로 하는 스타링크 서비스 해줘서 인터넷 되게 하니까 이번에 사실 이 우크라이나의 여론전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전 정말 와닿더라고요. 총만큼이나 급했던 스타링크. 실제로 사이버 공격으로 처음에 딱 침공 시작하자마자 주요 기관들 인터넷 마비되고 인터넷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총만큼이나 요즘은 중요한 게 인터넷이잖아요. 정보전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인터넷망 장애 시달렸는데 이제 빠르게 머스크가 이제 대응해준 거죠. SOS에 반응해준 거죠. 어떻게 결과론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 SNS 잘 이용한 것 때문에 정말 전쟁 판도를 바꿨다라고도 막 하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물론 의견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인터넷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얘기죠. 인터넷 끊겼으면 우리가 이 대통령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탱크보다 강력하다라는 말을 우크라이나 쪽에 고위 간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구글도 그 러시아 쪽에 구글 맵을 차단했다 그러는데, 저도 보면서 지금 같은 인터넷 정보전에서 딱 러시아의 눈을 가려버린 거잖아요. 구글 맵을 차단한 게. 그러니까 못 보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소셜미디어는 나름의 제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탱크보다도 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고 여기 이제 화상 채팅하는 게 여기 일론 머스크입니다. 초청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고맙다고,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머스크가 좋다고 가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해서 훈훈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제재 참여가 단기간 기업 손실은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스타링크 같은 거에 또 중요성도 사람들이 알면서 또 많이 관심도 갖게 될 것 같고, 요즘 많이 분위기가 호감으로 또 바뀌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안 좋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이런 거엔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금융이나 결제, 주말에 이 기사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도 참전했더라고요. 아예 러시아 사람이 해외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끌으면 거래가 안 되게 막아버렸고, 3월 6일 기준입니다. 해외에 있던 사람이 러시아 가서 거래하거나 ATM기 가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4%가 되는데, 이거 당장 포기하는 거니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에 제재에 참여한 기업들은 수익을 포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면 이제 비자 마스터도 당장의 수익이 날아가는 거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ESG 같은 기업 경영이죠. 어떻게 보면 또 윤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비자 마스터도 참여하고, 은행 결제 송금, 각종 이제 돈줄 제기, 그리고 말 그대로 석기 시대 돌려보려면 이제 에너지도 차단해야 되잖아요. 야, 진짜 저 보면서 엑소모빌이나 쉘, BP 이런 기업들도 러시아에 엄청난 기간 동안, 참고로 엑소모빌은 25년 동안 러시아 투자했고요. 돈도 많이 투자해놨고, 이미 회사도 있고 합작회사도 있고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많은데 이거 다 철수하겠다 밝혔고, BP도 러시아 국영기업 매각하겠다 그러고 지분 처분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손실로 치면은 주가가 더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엄청난 말 그대로 손절이죠. 그래서 초강수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짜 전 세계 주요 기업들 대장주들이 다 나오고 있죠. 어디 투자해야 될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어서 항공, 비행기도 막아야죠. 제작사 보잉하고 에어버스도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사업 중단. 러시아에 판 항공기 부품 안 줄 거고 유지 보수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고객들이 피해를 보겠죠. 델타 항공도 러시아 국영사랑 파트너십 중단하겠다. 야, 이제 하늘길 막아버리겠다 이건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러시아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보면은 바로 보복 조치로 티타늄 안 팔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려가 끼고 있는데, 아직 공식 선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참 제가 러시아가 무섭다고 느낀 게, 가진 게 참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기름만 많이 가진 게 아니고 티타늄이 항공기 동체나 위성 국제 우주 정거장의 주요 소재로 쓰이는데, 하필 또 러시아가 중국, 일본에 이어서 티타늄도 3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참 많아가지고 이제 협박하는 거죠. 티타늄은 항공기 생산에 필수다. 보잉의 787 무게의 약 15%가 티타늄이 쓰인대요. 러시아가 그래? 그러면은 나 이거 안 판다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보잉, 에어버스 주가 막 폭락하고, 그거 만드는 롤스로이스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샤프란 프랑스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도 주가 다 폭락하고, 갈등에 대한 우려죠. 만약에 이제 이 우려가 끝나면 또 폭등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걱정이 껴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말인데,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이 빗자루나 타고 다녀라 이러면서 비꼬았는데, 왜냐면은 미국이 제재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로켓 엔진 안 줄 거야
있다 이러면서 이거 로키드 마틴이랑 보잉 이런 데서 만드는 로켓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엔진 없으면 니네 못 타고 다닐 건데 빗자루나 타고 다녀라 이놈들아 비아냥거렸어요. 이분이 실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금 말싸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참여하고 있고요. 혼다, 포드, GM, 테슬라 다 참여하고 있고 자동차 공급망도 난리 났죠. 하필 또 러시아에서 자동차 만드는 니켈 세 번째 강국이고 팔라듐의 40%를 공급하니 이러니까 자신만만한 거겠죠. 어디 한번 덤벼봐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TSMC, 인텔, AMD 제가 지금 미국 기업들 총정리하고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미국 각 분야 대장주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협력국의 벨라루스에 제품 안 팔겠다. TSMC는 3자 공급까지 차단하겠다. 각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러시아는 반도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근데 정작 우크라이나가 반도체에 쓰이는 가스, 네온의 공급의 90%라서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지금 반도체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끝나면 반도체 자동차를 확 오를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두 쪽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요와 무관하게. 그래서 지금 전 분야가 다 동참하면서 사실상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재까지 나오는 거죠. 나이키부터 여기 이케아인데요. 여러분 제가 참 보면서 이케아가 철수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제 소비재까지 건들면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르메스부터 뭐 버버리 무슨 명품 기업들도 손해 감수하고 다 사업 철수하겠다. 이케아는 가구 철수하겠다. 나이키도 옷 자라 만드는 인디텍스 스페인 기업도 철수하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 소비재 대장주들 다 나와 있고 에어비앤비 피난민들 숙박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돕자고 실제로는 숙박 안 하는데 예약을 하면서 돈을 보낸다면서요. 이게 또 지금 난리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한 방법으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그냥 예약만 하고 안 가는 거죠. 언젠가 당신을 보러 가겠다면서 안전하게 있어라 이러면서 감동적인 멘트도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안 만들겠다. 디즈니는 최신 영화 재밌는 거 못 보게 하겠다. 소비자들한테 피해 주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단기 손실을 어쩔 수 없죠. 매출 깎이는 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업이 윤리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보면서 걱정됐던 거는 이겁니다. 이제 약한 고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문제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거든요. 금융 쪽으로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러시아에 물린 자금만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블랙락이나 이런 세계 최대 펀드 회사들이 러시아 주식을 팔 수가 없는데 고객들은 지금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러시아 주식 손절할래요 이러면서 팔아달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운용사가 들고 있는 현금을 내주거나 아니면 다른 멀쩡한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목님 저는 러시아랑 아무 상관없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하시더라도 이 펀드 회사에서 다른 걸 팔아가지고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쇄 효과입니다.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다 연결돼 있죠. 금융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신용 등급 내리고 국가부도 난다 그러고 외환 보유 반토막 난다 그러니까 돈이 다 묶이니까 지금 러시아에 투자한 에너지 기업, 금융 기업들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은행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묶여 있어가지고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는 대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건 예측 바뀝니다. 약한 고리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일부터 유럽 주식들이 더 폭락하고 있거든요. 잘 견디다가 이탈리아 아까 딱 그 러시아에 물린 자금 큰 순서대로 이탈리아 주식 폭락, 202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 폭락, 독일 폭락, 유럽 주식 폭락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유럽이 더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우려가 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근데 캔 피셔 책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러시아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읽었었는데 표시해놨는데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1997년 시작된 아시아 위기가 1998년 러시아 루블 위기로 이어졌다. 그때도 루블화가 평가 절하되고 국가부도 선언했어요.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신용등급 떨어지고 근데 이제 러시아 위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롱텀 캐피탈 펀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거기가 갑자기 과도한 레버리지 너무 빚을 많이 해서 투자해놨다가 파산위기 몰리면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러시아가 부도났는데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졌대요. 마치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세계 증시는 11주 만에 20% 급락했다. 멀미가 날 정도로 급한 조정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심리는 급반전되면서 세계 증시는 27% 급등, 연 20% 이상의 수익을 내며 거래를 마감했다.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이 한 줄에 이게 표현돼 있지만 이 중간에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도 직감을 무시하고 버텼던 투자들은 큰 보상을 누렸다. 반면 공포를 견디지 못해 주식을 처분한 투자들은 저가의 주식을 매도했을 뿐 아니라 급반등 타이밍에 맞춰 빠르게 다시 매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급하게 급락할수록 스멀스멀 빠르게 오르니까 보통. 게다가 그들은 거래 수수료와 세금까지 물어냈다. 이게 캔 피셔 책에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항상 그 하락하는 패턴과 반등하는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급반
급반전 되면서 마지막 폭락을 못 견디고 이때의 차트가 이겁니다. 1998년 전 세계 지수 차트인데 러시아 부도 선언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폭락을 한 거죠. 20%. 지금 S&P 500이 10% 빠져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만약에 러시아 실제 금융위 모라토리움 파산 선언하면 한 10%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 바닥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갑자기 분위기 급반전되면서 이해 연간 상승 마감이 20% 넘게 두 자릿수 마감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죠. 마치 코로나랑 비슷하잖아요. 코로나도 이때 급반등해가지고 결국 연간으로 20% 넘게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건 아닌데 또 하락할 때는 끝없이 하락할 것 같다가 또 이때 반등할 때는 또 진짜 급하게 또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악재가 또 나올 게 다 터지고 나면은 또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또 이거 얘기하면서 저는 앞에 미국 기업들도 얘기를 많이 정리해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섞자면요. 이번 일로 인해서 누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봤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제일 이득 보고 있을까요? 지금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 물론 이득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번 주말에 딱 나온 기사 보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급등했더라고요. 원래 바이든 지지율이 수직 낙하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갈등을 적극적으로 잘 해결했다고 평가받으면서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혹은 어떤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될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위기가 지나고 나서 투자할 부분이나 나라가 또 생각나지 않으실까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바이든이 너무 제재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강경 발언하니까 막 푸틴 나쁜 놈이라고 막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푸틴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실제로 조사해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종합 지지율 웃도는 52%. 야 과반수가 바이든 지지한다고 보낸 거죠. 환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실 무섭다고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여기 제재에 동참하는 대부분의 주된 기업들이 결국 미국 기업들이고 어디 다른 나라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무섭게 그냥 석기 시대로 돌려버린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저렇게 또 지지율도 높아지고 해가지고 증시 부양하고 이러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선거도 있는데 증시 정말 폭락하게 놔둘까 또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이런 약한 고리가 터질 수도 있지만은 갈등이 잘 끝나고 나면은 또 여기 정리된 이런 기업과 또 크게는 미국 시장이 또 힘이 세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누가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지금 앞길은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묻지마 매수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이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로 남겠죠. 또 이제 나중에 그때 그랬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